안녕하세요. 지난번에 60회 영상이민 수기를 하고 제가 바빠가지고 손을 좀 놓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콜롬비아에 계시는 이 선생님께서 그 귀한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좀 지나니까 아르헨티나에 계신 최 선생님, 최수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시고는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선생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는 이제 휴가가 시작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한 2, 3일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마드리드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꼭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들이 하는 말로는 프랑코 형님이 계신데, 프랑코 형님이 누워 계신 데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도 예외 없이 시간이 되니까 교회, 마드리드 교회에 있는 한 50km 정도 떨어졌죠. 바이에 델 로스 카이도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스페인에 많이들 오시니까 거기 가서 그 산속 굴 속에 있는 그 성당, 거기를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전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춤을 추든지 그 뭐 그런 규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이제 다 관광 사업이다 뭐다 해서 깐깐해지는 세상이 돼서 그런지 그 건축물 안에, 구조물 안에는 사진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를 꼭 최 선생님을 모시고 간 이유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화면을 좀 얻으려고 제가 일부러 그리 갔거든요. 시간 내서 갔는데, 왜냐하면은 요즘 뭐 이렇게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료 화면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뭐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뭐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말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요. 그럼 한번 올려서 누가 한 사람이 보면은 괜찮고 많은 사람이 보면 뭐 안 된다? 그 뭐예요 그게? 그러면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많은 사람이 보면 더 좋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걸 무슨 규제를 합니까 또? 그게 다 이제 세상에서는 그 돈벌레가 끼어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었을 텐데, 세상에 골 때리는 일이라는 게 다 뭐겠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그렇게 벌으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애당초부터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그런 그 대중 통신 매체에 올린 것을 또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법이니까 악법도 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이 필요해서 일부러 그쪽을 또 가게 됐습니다. 왜 거기를 그러면 가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는 제가 여기 와서 스페인 이민 와서 이렇게 마드리드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제가 아주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말에는 완전히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단위로 뭐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주말에 뭐 할 거리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하숙을 했으니까 제가 뭐 빨래하고 뭐 그 정도, 뭐 옷가지 같은 거 좀 정리하고 양말도 세탁하고 뭐 그러고 나면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되면은 시외 버스를 타고 그 바이에 데 로스 카이도스를 이제 갑니다. 그 산 위에 여러분 처음에 표지 시작할 때 산 위에 있는 그 돌멩이로 진 거 있잖아요. 꼭대기에 십자가 돌멩이로 그냥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하나 걸어 놓고, 뭐 그 십자가가 전 세계에서 십자가로서는 하여튼 제일 크대요. 덩치가 제일 크다 그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 안에 이제 돌산 속에 들어가면은 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관통을 해가지고 굴을 뚫었어요. 그 돌산을. 굴을 뚫어가지고 이제 넓게 그 공간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정리를 해서 장식을 해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다시 돌들을 깎아가지고 돌 성당을 내부로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해서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바이에 데 로스 카이도스, 죽은 자들의 계곡,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어떤 관광지나 유적지를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실제 사이즈를 눈앞에 두고 보는 거하고는 아주 그 감각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 관광의 가치가 거기 있다,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뭐 지금은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에는 그 NTSC 그 아날로그 카메라 가지고 그땐 또 많이 찍었는데, 그 영상 그거 누가 보관하지도 않고 그거 뭐 누가 씁니까 요즘 세상에? 그거 다 버리고 뭐냐, 이런 산업 기술이나 인류의 그 과학 기술 이런 것이 발달하면은, 발달하는 건 좋은데 발달할 때마다, 기술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전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과학적인, 뭐 문화적인, 이런 문명적인 이런 그 발전 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용하다, 없어져 버려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에는 대단했던 그런 것이 어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란다든가 어떤 정보의 그런 그 입수, 아니면은 그 지식의 어떤 그 획득으로 인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란다든가 그 물질관 또는 그 어떤 과학관에 이르기까지 싹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많이 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바이에 데 로스 카이도스 영상을 제가 가지러 좀 찍으러 갔다가 실패 봐가지고 아이고 제가 맥이 쪽 빠집니다. 근데 그때 최 선생님하고 이제 그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은 이제 물리치료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침술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다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여기서 침술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가서 좋은 얘기나 혹시 들을 수 있겠나. 근데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게 뭐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뭘 느끼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왔던 여행이 본인의 그 학업이나 앞으로의 그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때에 많이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시험 끝나고 바로 방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면 왜 가냐? 그 죽은 자들의 계곡이다 해서 그 죽은 사람이 거기 있는 모양인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스페인에서 뭐 38년간을 독재를 했다나, 전 자세히는 몰라요. 하여튼 무진장 독재를 오래 한, 평생 독재를 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을 프랑코라고 부릅니다. 프랑코. 이 프랑코 군인 아저씨였죠. 군인인데 이제 여기서 혁명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스페인의 각 주마다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이겨서 전쟁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을 통일했죠. 총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총칼 가지고 했으니까 뭐 나한테 덤빌 놈들은 총칼 갖고 덤벼봐라. 그런 놈이 없으면은 나는 평생 이제 총통 해먹는 거다. 이렇게 딱 하고는 이제 자기 독재 시대로 들어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많이 탄압했다 그래요. 자기하고 그 정치적인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주의 따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체를 보면은 말만 갖고 하죠. 예, 혓바닥만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얘기했다가 총칼 가진 사람 어디 그렇습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지. 간단해요. 죽게 아니면 살기니까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그렇게 간단히 할 일이지. 자꾸 얘기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프랑코 형님은 여기서 38년간 독재를 했다. 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혼을 냈다. 감방에도 많이 가두고 또 갔다 또 처형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인민수기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한국의 박정희의 그 유신 독재, 박정희 독재가 이제 유신 독재로 이어졌죠. 왜냐면 평생 이제 해먹을래니까 법부터 어떻게 좀 적당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독재하는 것도. 그래서 김종필 씨가 스페인에 와가지고 이 프랑코 형님의 이 독재 체제 또 스타일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문화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연구해 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거를 이제 유신 독재다. 독재라는 말은 빼고 유신 체제다. 체제나 독재나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그렇고 한국말이 요새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고 근데 제가 왜 자꾸 한국 분들을 그리 모시고 가느냐. 전 세계에서 두 독재자가 아주 유명하대요. 제일 유명하고 그냥 끝발 날리는 독재자, 끝발 날렸던 독재자는 명실공히 자타가 얘기하는 프랑코,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자, 군인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명성 있는 뭐 끝발은 못 날리더라도 뭐 나름대로 나도 뭐 독재 꽤나 한다는 식으로 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박정희. 그러니까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붙여서 생각을 하면은 동쪽 끝에 반도에 있는 뭡니까? 한국, 대한민국의 독재자가 이제 몇 년 했습니까? 18년 했다나? 뭐,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자세히 그런 거 다 몰라요.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올해 독재했다. 그렇고 하고. 또, 그 다음 독재자, 1등 독재자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붙어 있는 이 큰 땅덩어리에서 이제 서쪽 끝에 붙어 있는 이베리아 반도, 한반도가 아니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의 독재자. 이게 이제 원조 독재자가 되겠어요. 원조 독재자가 이제 38년간을 독재를 했다 이건데, 독재자도 뭐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병나서 죽는다. 그거는 명을 다해서, 천수를 다해서 죽는 거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그거 천수를 누린다? 그거 좀 저기한데 섭섭하죠? 좀 이렇게 벌도 좀 받고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세상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프랑코 독재자는
선수를 다 누리고 노환으로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권 바뀌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권 바뀌니까 상대방 정권 정적이죠. 정적이 제일 좋아하죠. 나라가 좋은 일이 되면 국민이 좋아해야 되는데 국민보다는 정적의 정치인이 좋아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정적은 누구냐 하니까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거는 공산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당이 집권을 했죠. 프랑코가 죽고 나서. 뭐 정치 얘기는 전 잘 몰라요. 정치인들은 조금 아는데 정치라는 거는 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스페인의 제일 그 가난했던 시대, 유럽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이 스페인. 그저 들판에 가면 올리브 열매나 있고, 그 뭐 씁쓸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거 그거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포도, 들판에 있는 그 포도 그런 거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난.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 전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프랑코가 각 주마다 다 전쟁해서 이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는 총칼 갖고 정권 잡았으니까 뭐 총칼로 얘기하지 딴 걸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누가 총칼 잡아요? 정치인들은 혓바닥하고 통법 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뭐 어디 가서 뭐 산업전선에 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까? 뭐 야근을 해서 뭐 경비를 한번 씁니까? 뭡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게 다 진짜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만 군인은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상대방 목숨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정권도 잡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코 얘기가. 그래서 프랑코가 있으면서 그 전에 스페인이 그 가난했던, 유럽에서 가난했던 그 스페인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가난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 업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그 의료제도란다든가 교육제도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조절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동네 뭐 동네 안길 뭐 정비하고 안길 넓히기 뭐 새마을 운동 때 그거 많이 했죠. 뭐 그런 거 마을 정비 이런 거 많이 하고 축구 많이 하고 축구.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했습니까? 산업, 철강 산업이란다든가 발전 사업이란다든가 조선 사업, 자동차 사업, 무슨 뭐 옷 만드는 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산업을 많이 일으켰다. 해서 먹고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욕하죠. 그 독재자 말이야. 민주주의도 모르고 말이야. 그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깡패야. 그냥 껐떡하면 영창에다 집어넣고 껐떡하면 뭐 숙청한다 그러고 껐떡하면 뭐 적폐네 뭐네. 요새 이런 거 한국에서 다 떠들죠. 이거 많이 이거 스페인 냄새 납니다. 이거 여기서 그래요. 한국이 옛날에 그 프랑코 시대에 좀 해서 프랑코 독재가 끝나서 나름대로는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아주 그 혼탁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산당, 사회당이 이제 많이 움직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도 사회당이 여기서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스페인을 제가 나올 당시 그러니까 80년도 83년도 그때 당시는 스페인이 그 여행 금지국
금지곡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지 말도록 여행 금지를 추천하는, 말하자면 권장하는,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죠. 그런 대상의 그런 국가에 오른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왜냐 하니까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스페인은 사회주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당하고 비슷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북괴, 북조선, 북한 괴뢰 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인데, 더군다나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저는 공수부대 장교를 그때 나와가지고 아주 그래도는 아직까지는 빠리빠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그 북한에서 너 손 써가지고 해코지 하면 어떡할래? 이제 이거예요. 외무부에서 얘기가. 그래서 아이고, 조국 떠나가지고 외국 가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외국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욕볼까봐 그런 걸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뭐 욕보더라도 난 나가서 욕보고 죽더라도 나가서 죽는다.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고 나왔죠.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영상이민숙에서 말씀을 드리긴 다 했는데, 와서 뭐 보니까 인권이라고 말이죠. 저의 인권이래요. 이민 온 사람이지만 돈도 없이 스페인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온 사람이지만, 당신 인권이니까 당신이 침수를 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앞전에 제가 말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해서 스페인 최초의 침술 노동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침술 부분의 노동 허가. 그 노동 허가가 나오면 이제 자동으로 영주권이니 뭐니 이제 쫙 줄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 그때 당시 뭡니까? 전두환 씨가 있었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두환 씨는 누구냐 하면은 영상이민숙에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쁘니까 좀 쉬었는데, 뭐 얘기를 하려니까 또 뭐 옛날 얘기 또 나오네요. 뭐 조금 하는 건 괜찮겠죠. 이게 뭐냐, 전두환 씨는 자기가 특전사, 특전여단, 일공수 특전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에 대전에서 공수단, 특전단, 여단이 되기 전에 단, 연대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대령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일공수 특전여단에서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김포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장군 됐죠. 이 사람은 원스타 장군 돼가지고, 장군 다르니까 이제 장군 꽃발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침술을 가리키는 침술 교육대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육군본부 규정에도 없고, 우리나라 보사부 규정에도 없고, 청와대 내규에도 없는 뭐 그런 거예요, 그거. 근데 전두환 씨가 이건 내가 대통령 됐고 말이야, 내가 특전사를 만들고 창설을 한 사람이야. 특전사 내가 지금 멤버고, 지금은 특전여단장 장군이야. 특전부대가 배워야 될 거는 침술이야. 가르쳐라, 배워라. 공부 안 하는 놈은 빠따도 치고 기합도 주고 그걸 가르쳐라.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부기관에서 빠따 조져가면서, 기합 줘가면서, 봉급 줘가면서 밥 주고 옷 주고 구두 주고 뭐 다 해. 잠자리 주고 침술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그럼 진짜냐? 이거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 다 나오네. 하여튼 다 빼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두환 씨, 이 양반도 어떻게 이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양반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대통령을 되니까 뭐 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람이 정치 해먹을 욕심에 뭐 세상에 알력에 그냥 뭐 준역이 들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 침수를 또 패대가리 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수부대에서 5, 6년씩 침수를 배우고
침을 넣고 해서 제대한 하사관, 병들 말고 하사관들을 그 사람들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마을에 돌아가서 뭐 침 놔주고, 노인네들 허리 아프면 침 놔주고, 무릎 아프면 침 놔주고, 담배값이라도 주면 고맙게 또 받고, 안 주면은 또 담배 한 대 그저 또 대접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그렇게들 하고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다 얘기한 겁니다. 그 소문이 자꾸 나니까 한의사가 또 고발해 가지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다, 무자격 의료행위다 해가지고 깜빵 간다 그랬죠. 이게 형사건입니다. 이거 깜빵 가든지 벌금을 뭐 수백만 원을 물든지, 뭐 지금은 뭐 2천만 원이라나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200만 원, 그러니까 80년도 때는 200만 원인데 지금은 2천만 원. 그러니까 벌금이 뭐 10배로 올랐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못했다 이겁니다. 그 스페인에 오니까 그걸 저한테 탁 한번 해봐라. 너가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도 할 만큼 했고, 사고 없이 뭐 전과자 범행 기록도 없고 하니까, 너가 인권에 의해서, 기본권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서 너가 이걸 한다는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저한테 노동허가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국 정부보다 어때요? 스페인의 그때 당시 프랑코는 죽고 사회당 정부가 들었었을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민주주의보다 못합니까? 스페인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북한에서 친구사들한테 친구사증을 준다, 그럼 북한에서 시험 봐서 교육받아서 친구사 할 수 있고, 그 친구사증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친구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대한민국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공산당에 이거 완전히 평생 공산당 3대를 바꿔가면서 하는 공산당인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있을 때는 글쎄요, 김일성이 있었던가 김정일이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이 있었다 칩시다. 그 김일성이 하는 그 원조 공산당, 그 공산당이 뭐 한국에 있는 민주주의, 전두환 씨가 하던 민주주의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낫지요. 제가 볼 땐 당연히 낫죠. 국민을 일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자기 앞길을 나가게 그거를 뒷바라지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외국 나가도 떳떳하게, 한국 사람이 외국 나면 여권 만들어주잖아요 정부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이 사람 편리를 봐주고 다 해라, 귀찮게 말 걸지 말고. 그게 여권 아닙니까? 그게 정부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밥 먹고 술 먹고 길바닥에다가 돈 뿌리고 다니는 그런 것도 나라에서 그렇게 여권을 만들어서 책으로 촥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장도 멋있는 빠딱빠딱한 종이를 이렇게 해주는데,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직업으로 평생 일하고 벌어서 매일같이 해서 자식들 키우고 본인이 먹고 살고 사회에 또 헌신하고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인을 갖다가 못하게 나라에서 막고 나라에서 영창에 넣고 벌금으로 뭐 수천만 원씩 이거 때려 줘주고, 이런 일을 나라가,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병장, 이 병신 새끼까지 말이야. 문재인이 그 일공수 나왔다면서요? 3대대. 또 거지같이 또 저하고 같은 대대를 나왔어요. 또 3대대. 같은 때에 근무했어요. 이 자식 말이지. 지가 작전과에 있었으면서 그거 좋지 못하고 뭐 북한하고 뭐하고 지랄하고 앉았네. 지 할 일은 안 하고, 지 할 일은 뭔데?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발판을 삼아서 이 업계에 진출을 하려면은 뭐가 문제냐? 그 뒷바라지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 업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는 공산당이든 민주당이든 개벽당이든 간에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제가 여기 오면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대한민국에서 뭐 배웠냐?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자격증 비슷한 거라도 내놔봐라. 뭔가를 시작하려면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거를 한번 줘봐라. 대한민국의 근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영창간 근거? 벌금 낸 근거? 그거 내 가지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민 왔다고 목에 힘줍니까? 그런 개벽다구 같은 대한민국 정부는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공산당이고 민주당이고 뭔 당이든 간에, 아이고, 없는 게 낫습니다. 제발. 예? 있어가지고 더 교민들 괴롭히고, 외국으로 나간 국민들 괴롭히고, 체면 깎이고, 쪽팔리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개벽다구나 무슨 라면이라도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줄 압니까, 지금? 하여튼 얘기가 지금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그래서 박정희는 총 맞아서 죽고, 총 맞을 짓 했죠. 요새 문재인이 하도 병신짓 하니까, 박정희가 낫다. 문재인이 맨날 돈만 깨 없애고, 기업하는 사람들 조지고, 영세업자들 갖다 박살내고, 또 노동자들은 임금 최저임금인지 뭔지 올려준다고 남의 돈 갖고 기만히 쓰다가 인심 쓰다가는 그 사람들마저 또 말아먹고 그런다면요. 요즘 제가 유튜브 보잖아요. 안 하니까 시간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제가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할 말 없을 때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고 어쩌고. 그 유튜브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이제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박정희는 총 맞고 죽었어요. 총 맞을 짓 했죠. 아니, 전통 의학으로 이렇게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남겨놨던, 그런 거를, 총 잡고 말이에요. 구테타 했죠, 구테타. 구테타 했습니다. 구테타 해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국가 최고회의 만들어서 한다는 군바리들의 짓이 뭐냐? 전통의학을 다 작살내는 거, 말살하는 걸 쫙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 세대가 지나고 보니까 벌써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에서는 한국 의술, 한국 전통의술, 한국 침술, 그걸 아주 그냥 오기야 금이야 받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가도 지내고 그나마 그 덕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고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죠. 그러나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죠. 그런 정부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없는 게. 무정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으니까 내가 공부했다면 이건 한 거 아니요. 시험 물론 봅시다. 이렇게라도 하면 얘기는 간단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 대사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 교민들 하려면은 교민 편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줍니까? 지들 체면 차리고 외무부 본부 눈치 보고 본부 지랄하고 앉았네. 개벽다구 같은 정부가 본부가 또 무슨 본부가 필요 있어요? 맨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 돈이나 쓰고 넥타이나 메고 다니면서 나라 돈이나 뜯어먹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느끼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박정희는 총 맞아서 죽을 짓 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침술은 딱 죽여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그 영창 가 있다면요. 박근혜 얘네 또 영창 가 있다며. 영창 갈 짓 했죠. 영창 갈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영창을 간 거는 꼭 판결문 때문에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하늘의 뜻도 있고 땅의 뜻도 있고 법의 뜻도 있고 풍습에 모든 것이 다 관여를 해서 인생이 꾸려져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 박근혜는 잘못했죠. 영창 당연히 가야죠. 영창. 박정희 때부터 가야죠. 유경수는 또 총 맞아서 죽었다니까 아이고 죽은 아줌마 그거 그만두고,
박정희는 총괄자치 했지 않습니까? 왜 민족의사를 말살하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그 뒤에 후학들의 인생을 갖다 다 조져놔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남 앞에 가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뭐 원비요? 뭐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뭐 힘들게 살다가 미국 와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지금 난리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국민, 한국 국민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자국 내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고 자국 내에서 그렇게 어렵게 영창 가고 벌금 내고 숨어서 쪽팔리게 살았고 외국 나가서는 또 몇십만 명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또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죄 없어요? 아니 뭐 김정은이는 뭐 원배양가 뭐 하는 젊은 애 그 삐리삐리하게 생긴 애 그런 애 하나 어떻게 손 잘못 봤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작살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두고두고 수십만의 침구사 이거 다 벌금 물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한 거 아닙니까? 쪽팔리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저가 이미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미 오니까 뭐 의사들이 뭐 돈 그냥 은행비 얻어서 딱딱 내고 선생님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굽실굽실 대고 말이에요. 응?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냥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후원하시고 지방에 가면은 자기네 지방 의사들 교육시키는 선생이라 해가지고 경찰서 시장 뭐 병원장 저한테 다 대접하고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평생 살았다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뭐 휴가철이니까 이제 뭐 휴가철에는 뭐 딴 변명이 없죠. 할 수 없이 이제 휴가 가야 되고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름 휴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예. 왜냐면 몇 개월 쉬었다가 한 6개월인가 쉬었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옛날 처음 유튜브 했을 때의 그 뭡니까? 그 기분이 다시 나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박정희는 그래서 죽었다. 유경수도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업계라고 부른다면은 이 침구 업계에서는 유경수도 총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왜? 민족의 전통의학을 말살했기 때문에 전통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살했기 때문에 전통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다 조져버렸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관인학원 내준 거를 갖다가 용달차가 와서 간판 다 띄어서 싣고 가면은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 정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조그만 상식이라도 있고 외국에 대한 조그만 견문이라도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누구냐? 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밥이나 먹었다 해가지고 지 배돼지라도 부르니까 개돼지 마냥 헬렐레 하는 거야. 배부르면은 뭐 지가 뭐 잘하는 줄 알고 말이지. 그게 개돼지 국민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지금 박근혜까지 그렇게 됐다. 박근혜의 동생 뭐 누구? 근령이? 걔는 어떻습니까? 그건 또 뭐 맨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산다면서요. 예. 대통령의 그 뭡니까? 둘째 딸? 독재자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지. 독재자의 둘째 딸이 뭐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준 옷이나 입고 행사장에 나타나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예? 그 여자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독재자의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네? 자기 본국 관리도 못하고 재산 관리도 못하고 어딜 돈을 뚱쳐온 것도 쓸래니까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딱 부러지게 뭐 어디 가서 직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했겠고 네. 평생 독재자 아버지하고 살 줄 알았지 평생 그랬겠죠. 어찌됐든 그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 이하로 어렵다. 그건 뭐냐? 불행하다. 그 박정희서부터 유경수, 박근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참 안 됐죠.
그러나 침수롭게에서는 그 사람들 말이야 천벌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의 말하자면 선배님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노상 만나면 얘기하는 거야. 차 한잔 마시면 이거 박정희 저거 총 맞을 놈이야. 우리끼리 얘기지, 우리끼리. 그때 당시 남이 옆에서 들으면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뭐 정보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개벽 타고나 정보부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판됐습니까? 네? 그 이문동 정보부니 뭐냐 그 맨날 이렇게 술 퍼먹고 말이죠. 돈 쓰고 허우대 재고 사람마다 다 기사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뭐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 꼴 났겠어요? 네? 뭐 10대 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10대 쪼다 짓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 박정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문제는 산 사람들의 문제지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두고 프랑코 형님, 프랑코는 스페인에서 제가 그 사는 동네에서 차로 한 10분간 간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프랑코 궁을 그 뭡니까 파르도, 네, 파르도 궁을 갖다 딱 짓고 거기서 아주 그냥 철권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병 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독재자가 지금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독재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국금 국립묘지에다가 그 유경수 여사, 유경수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묘를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묘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한국 들어갔을 때. 왜냐면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민 와서 일요일마다 빨래 쫙 부지런히 해놓고 시외버스 타고는 바이에 델로스 카이도스를 간다고 그랬죠. 왜 거길 가느냐 하니까 거기가 이제 성당이에요. 그 굴 안에가 돌조각으로 안을 쫙 장식을 해서 끝맺음을 했는데 그 말하자면 돌 성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여기 말로는 미사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처음 와서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어요. 뭐 말을 알아서도 갔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이제 큰 동굴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돌산 안에를 파가지고 돌로 성당을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거기에 굴 안에다가 전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부, 그 오르간 치는 신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미사 예배 보는 시간에 파이프 오르간을 간혹 칩니다. 그 전에도 조금 치고 그래요. 저는 그 동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뭐라 그럴까?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위안이 된다 그럴까? 제가 이제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거기를 제가 일부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음악 들으러 거기 간 거야. 파이프 오르간 음악 들으러 1년을 댕겼습니다. 근데 댕겨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도 알고 사연을 알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안에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위에는 돔이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그 돔에다가 금으로 다 순금으로 갖다가 다 박아가지고 돔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거나 비디오로 보거나 한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가서 눈으로 입체적으로 딱 봐야 돼. 그래서 한 번을 보더라도 그게 이제 딱 인상이 남아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이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돔이 이렇게 있고 돔 위에 그 위에 이제 돌산이라 그랬잖아요. 바깥에 돌산이니까 돌산 꼭대기에 구멍을 뽕 산 꼭대기까지 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그 큰 높은 십자가를 올린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멀리서 이제 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에스코리알 쪽으로 가면은 바이에 델로스 카이도스 근처에로 쭉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산에 이제 그게 이렇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밑에 강대상이 있다 그랬죠. 신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례하는 강대상. 그 강대상이 이제 큰 돌로 네모 반듯하게 해서 딱 이렇게 판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돌 단상금 밑에 말하자면 그 단상의 다리 부분이죠. 그 밑에 바닥에 프랑코가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큰 돌을 그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프랑코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프랑코가 다시 살아있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돌로 위에다 눌러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프랑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프랑코를 기억하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돌 십자가를 거기다가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는 프랑코가 이제 누워서 이제 영면하고 있으니까 프랑코를 기억하라. 뭐 그런 뜻이랍니다. 프랑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 기억을 하냐 못하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묘에 제가 가보니까 아이 쓸쓸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뭐 어떤 그런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이면은 뭐 해볼까 해서 그런 사진은 없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뭐 쓸쓸하고 어디가 어딘지 찾아서 가야 돼요. 웬만하게 유명한 데는 그저 뭐 가면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서 글로 가면 되잖아요. 이태리 가보세요. 뭐 박물관 뭐 무슨 그림이 어디 있다. 그럼 몰라도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쭉 가면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없어요. 쓸쓸해. 묘라는 걸 보니까 우리 뭐 시골에 옛날에 시골 뭐 임실 이런데 전주 또 아니면 뭐 어디 뭐 정선이란다든지 어디든지 가서 동네 면장을 했다던가 동네에서 뭐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묘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자면은 평민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뭐 당연히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무슨 뭐 죽은 사람한테 사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묘를 쓰는 거는 산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박정희 독재가 끝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에서 뭐 울고 뭐 할머니들이 그저 치마 뒤집어 쓰고 울고 뭐 길에서 기절을 했네 뭐 장례식 때 박정희 장례식 때 뭐 몇백만이 뭐 가두에 나와가지고 뭐 길에서 어쩌고 했네. 아이 좋아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한 그 박정희의 묘 동네 면장 묘가치럼 이렇게 해놨다. 그 옆에 유경수 묘도 이렇게 해놨다. 그겁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할아버지네 집에 시골에 가면은 그 집 할아버지네 집 앞에 텃밭 앞에 이런 묘가 좀 있었어요. 몇 개 있는데 아주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사이즈가 그렇다 이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런 한국 국민들은 그런 18년간 독재를 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의 그 독재자라는 이름으로는 유일했던 박정희의 묘를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그 정적이었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뭐 무덤 세워줄 필요 뭐 있냐? 그거 화장해서 죄를 갖다 한강에 뿌려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박정희 묘를 그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사람들 가지도 않는다.
뭐 일부러 저 같은 사람이 뭐 스페인에서 가서 허구한 날 묘를 찾아가 와도 쓸쓸하고 음료수 한 잔 먹을 때도 없고 사진 한 장 찍어봐야 뭐 그거 찍어봐야 뭐 더 쪽팔리긴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네. 근데 거기를 뭐 외국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버스 타고 이빠이들 거기 표 사서 네? 비행기 타고 와서 스페인에서 자고 거기 묘소에 들어갈 때 표 또 사고 들어가서 또 컨트롤 받고 나오면은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호텔 가서 자야 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는 안 하죠. 네, 박정희 묘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박정희 묘를 보러 일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페인은 이제 어떠냐? 스페인 독재자 38년간이가 독재했다 그러죠. 총 갖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정치인들 다 깜빵에다가 10여 년씩 갖다 가두고 뭐 이렇게 예? 노골적으로 나는 총칼 갖고 나는 정권 잡은 사람이다. 총칼 갖고 덤벼라. 이랬다는 사람. 네. 그 죽었어요. 죽으니까 스페인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앞에 이 프로그램 앞에 표지에 조금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묘지를 만들어 묘를 거기다 썼다 그겁니다. 프랑코를 거기다가 묻은 거죠. 강대상 밑에다 묻었으니까 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돔을 이렇게 해서 산꼭대기 구멍 뚫고 십자가 만들고 거기는 순금 덩어리로 떡을 쳐가지고 그게 무슨 순금 덩어리로 뭔 떡을 쳤는데 그러니까 봐야 안다니까요. 봐야 알아요. 안 본 사람하고는 이거 참 실감이 안 나서 얘기 우리 못해요.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고 어찌됐든 거기를 전 세계에서 VIP들 스페인에 오면은 스페인이 또 뭐냐 하니까 이게 마피아의 천국이랍니다. 무슨 소리냐? 마피아 전 세계 마피아들이 있는데 마피아단 그 마피아단의 본부가 이게 스페인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로는 아무튼 이게 국제적인 데 아닙니까? 또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스페인을 또 알아준대요. 저는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외무부 시험 봐서 뭐 붙어가지고 이제 영사되고 뭐 외교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외교관 수업 받으려고 스페인에 이제 많이 유학을 오고 배치 받기 전에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VIP들이 많이 온다 그겁니다. 많이 오면은 마드리드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마드리드 들어오면은 그 바이에 델 로스 카이도스에 가서 프랑코 참배를 하는 거죠. 프랑코 형님 누워있는 돌 밑에 누워있는 그 프랑코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프랑코를 보러 가는 거라기보다는 그 묘소 그거를 하나의 관광지로 생각하고 명소 관광 명소다 해서 가는 겁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버스 대절해 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그게 뭐 참배 하러 가는 겁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산 속에다가 돌산 속에 굴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당을 돌성당을 속에다 졌다. 바깥에 이쪽 바깥에 또 저쪽 바깥에는 기념관 돌로 지었죠. 그것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거기를 버스 대절해서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코는 죽어서 그 관이 강대상에다 딱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프랑코 묘가 거기 누워있다니까 또 이게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인상에 남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독재자, 최장기간의 독재자, 아주 악랄했던 독재자,
총칼 갖고 덤비라 그랬더니 뭐 말도 안 가닙니까? 거기다 묻어놨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관광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세요. 네. 뭐 돈 쌓아놓고 한국 뭐 요즘 뭐 공산화 된다면서요. 북한식으로 뭐 전쟁도 안 하고 공산화 된다고 해도 요즘은 또 뭐 그런 식이 있나? 그 뭐 디지털 공산화인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의 안보,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다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민 온 지 벌써 오래됐고 이제는 뭐 여기서도 뭐 일 안 하고 이렇게 후진들이나 이거 봐주는 그런 입장에 이제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전쟁 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 입대하겠다고, 나 공수부대로 원대 복귀하겠다. 제가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러 지원하러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갔더니 대사관에서 아무 답이 없어요. 아니 조 원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거기를 했는데 아무 규정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뭐 잘 계시면은 그런 게 오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 있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한 독재자, 전 세계에서 최악의 독재자,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프랑코가 죽었을 때 스페인 국민들은 그 사람의 관,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을 바이에 델 로스 카이도에다가 거기다 넣으면서 묘지를 거기다 만들면서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코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코는 죽고 나가가지고 아주 효자 노릇합니다 스페인에. 왜냐면 평생토록 그 관광객이 거기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에? 영원히 들을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거 독재 좀 했다 그러지만은 자기 독재한 과오를 갖다가 어떻게 만회한 거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그것이 스페인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야근 뭐 그런 기질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실속 위주로 뭐 하는 어떤 그런 정치라 그럴까, 아니면 이기적인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영원토록 지네 나라 돈 벌어먹는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하여튼 그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이다. 침술이다. 그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침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치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딱 보니까 괜찮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호가 딱 주고 의사들 가르쳐라, 의사들 개업해라. 그렇게 해서 스페인이 오늘날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침구 의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죄는 또 제가 또 쥐고 있다 그래요. 여기 사람들 의사들 말대로 당신이 원죄다. 왜냐 당신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지금 그렇게 된 거다. 전 세계에서 스페인이 침구 의료 시장이 가장 뭐라 그럴까, 비싸다 그럴까. 네. 비싸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건 왜냐 당신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새로운 의료 업종으로 만들어서 모든 의사들과 환자들이 여기다가 희망을 품고 또 와서도 일들 하고 그렇게 삶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저만 그랬겠어요. 침술 아무것도 없는 침 한 봉지 두 봉지 가지고 온 이런 사람의 일을 뜻을 받들어서 국가의 하나의 버젓한 최고의 어떤 그 의료 분야를 형성했다. 그게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이다. 옛날에 뭐 콜럼버스가 전 잘 모르지만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네 안 했네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누군가가 와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쪽으로 한번 항해길을 틀어볼 테니까 나라에서 나를 좀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뭐 이사벨인지 뭔지 하는 여왕이 말이에요. 돈 좀 줘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한다니까 한번 미친 척하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아메리카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아메리카에 있는 은, 금 그런 거 전부 갖고 와.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뭐 얄라거진 성당, 동네 골목마다 있는 그 성당 천장을 다 금덩어리로 딱딱딱딱 장식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어떤 뭐 뱃사람이 말이지, 내가 항로를 개척하겠다, 콜럼버스가 그랬다 그러면 콜럼버스 그거 밀어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전 국민, 스페인 국민이 수용해가지고 뭐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 해서 수용해서 갔습니까? 오리발차고?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왕실에서 밀어줬다 이거예요. 그거를 거기를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 지원해라 해가지고 다 밀어줬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치면 아메리카가 발견돼 가지고 수백 년간 스페인에 거기 있는 거 다 뜯어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스페인 얘기 그만하고 한마디만 더 하죠. 스페인의 축구, 이거 뭐 스페인 축구라면 여기는 뭐 나라가 그냥 올 수도 없답니다. 음식점도 올 수도 없대요. 술집도 올 수도 없다는 게 이게 축구예요. 축구 한다. 뭐 스페인 축구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 스페인 축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외국에서 축구 잘한다는 사람들 싹 데려다가 너 그럼 한번 주장 캡틴 해라. 해가지고 스페인 팀에 들어와라. 돈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받고 대접도 최고로 많이 받고 휴가도 최고로 멋있게 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 축구팀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바르셀로나 팀은 뭐 메시, 그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면서요. 마드리드에는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노는 포르투갈 사람이라면서요.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밀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축구팀 만들었다. 뭐 만들었으면 만들었죠. 이제 어쩔 건데요. 이제 그 팀 보러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들도 버스 딱 대절해서 타고 가서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뭐 공 사고, 축구공 뭐 이렇게 목도리 이런 거 사고, 이런 티셔츠 사고 뭐 완전 줄 서서 산대요. 일본인들 뭐 다 동양, 전 세계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외국 선수들 데려다가 제일 좋은 축구팀 만들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사를 전 세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벌었으니까 뭐 최고다 그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벌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스페인제로 다 된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요즘 세상에. 그럼 한국은 어떠냐? 이거 그냥 다 작살 내놓지 않았습니까? 침쟁이, 제가 지난 영상 이면에 제 입장은 말씀드렸죠. 이민 오기 전에 제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춰서 보세요. 그랬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이민이라도 안 가고 거기 앉아서 뭐 나 잘났네 뭐 하고 있으면은 잡아다가 벌금 때리고 영창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면 또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뭡니까? 박정희묘, 요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박정희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산업을 일으키고 국민을 배고픔에서 해방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말썽만 많아. 정치적으로 말썽만 많고 그 박정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반대편 정치적인 소견을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쪽 다 씹느라고 말이죠. 그쪽부터 말아먹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아서 그냥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나라가 시끌거려 국민이 휘달리고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 분들이 오면은, 마드리드에 오면은 웬만하면은 그 바이에 델 로스 가이도스를 제가 꼭 한 번은 모시고 갑니다. 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마드리드에서 그냥 뭐 있고 저하고 이런 얘기, 지난 얘기, 그 뭐 섭섭했던 얘기, 미안했던 얘기, 그 뭐 고생했던 얘기, 그 뭐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해서 뭐예요. 그러다가 제가 큰맘 먹고 가시기 전에 바이에 델 로스 가이도스 에스코리알, 거기를 한번 모시고 바람 쐬러 갔었습니다. 그런 김에 이제 제가 사진이라도 몇 장 찍었죠. 인터넷 거 남의 거 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화면을 찍었으니까 그 화면도 이제 써먹어야 되고, 또 최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휴가를 왔으니까 뭐 합니까? 제가 바닷가에 와서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날씨가 안 좋아졌어요.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아이고 이제 속 차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다시 유튜브 조금씩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보고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빈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서 시간을 좀 벌라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밑에 관광객들, 수영객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청소차, 뭐 수영장 청소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딱 물총 쏘는 거, 그거 물총으로 따따따따따 수영장 바닥 다 청소하느라고. 이거 뭐 그렇게 시끄러워야 돼 계속?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저의 안식처, 제 낚싯배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 물총 쏘는 사람도 없고 오토바이도 여기는 없고, 아주 뭐 조용하네요. 그래도 그거 뭐 다행이고. 그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쁜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선입견에서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일이 되도록 우리가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조정하고 키워서 또 세계에다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그나마 뭐 괜찮다 하는 거는 다 죽여가지고, 지난번에 이민식이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죽여놨다 그랬죠. 죽여가지고는 주고 있는데, 박근혜는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새마을 운동인지 뭔지 의료봉사단인지 만들어가지고, 침술 의료봉사단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 뜯고 그런 짓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요, 여기 와서 의사들 가르치면서 뭐 몇십 년 동안 의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이거 말 못해요. 스페인 말로 스페인 의사들한테 이거 말 못합니다. 이거는 제 자존심 때문에도 못하죠. 뭐 말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연을 한국에서, 침술의 종주국이라는 데서, 뭐 다른 나라에게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것이 한국 민족의 뭐라 그럴까? 기본이다. 기본이 그거다. 그런 전 세계 의료진,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의료진이라 그러면요, 스페인의 이 의료 업계나 의료 제도는 이거 세계적입니다. 제가 스페인 자랑해서 너무 나을 거 뭐 있겠어요. 세계적인 건 세계적인 거죠.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잘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아주 죽여놨다. 왜 죽여놓습니까? 유럽에서 의사라 그러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는 뭐 아니라 하더라도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 가지고 남 앞에서 그렇게 가난에 찌들 얼굴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사는 정도가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한국 침수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한국 침수뿐만이 아니죠. 뭐든지 간에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 그거를 천시하고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를 하고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적폐로다가 적폐 대상입니까 이게? 한심한 한국민족 같으니라고. 동포 여러분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사는 한국 동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댓글 좀 달아보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독자? 네, 구독자 수가 뭐 우리는 원래 없지만 아주 그나마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인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추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한번 봐봐라. 여러분들 청와대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요즘 세상이 다 그냥 개판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청와대로 들어가. 그냥 청와대 아니면 뭐 해결이 안 돼. 네, 그래요. 청와대에다 댓글 다시고 전화하시고, 그 좋으니까 그 깔배 휴가 가가지고 뭐 낚시도 날씨 나빠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낚싯배에서 헛소리 하고 앉았는데 그거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야, 그 침수리라도 해야 되잖아. 요새 자영업자도 다 망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고 그런다면서. 근데 외국에서는 뭐 내 나라 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침수에 미쳐가지고 거기다 돈 퍼붓고 공부하고 뭐 난리 친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그럼 뭐 해야 돼? 공장 가서 뭐 빤스 만들어요? 뭐 치마 만들고 바지 만들고 그런 거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뭐 부속 만들고, 더운데 뭐 배 만드느라고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공기도 안 통하는 데 가지고 가스 냄새 맡고 그렇게 일해야 되고, 뭐냐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정부나 사회에서 스스로 한국 국민들을 그렇게 추하게 후지게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내온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양의 유럽의 의사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 한국 침수를 한번 배워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끔씩 제가 휴가 온 죄로다가 조금씩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